네,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최고의 나침반 MTN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뉴욕 증시 짚고 갈까요? 사실 주말에도 심상치 않았던 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화됐었습니다. 네, 결국 지난 주말에 보면 약간 그나마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도 했지만 결국 지난주 내내 주시장은 좋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던 것이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전주와 그 전전주와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제 10월 내내 가장 강했던 것은 거의 주간 월간 단위 한 6% 넘게, 그리고 전전주만 하더라도 기술주가 한 주간에 한 2%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11개 섹터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바로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술주, 그중에서도 빅테크 중에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AI 주식이 지난주 내내 소위 버블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주간 내내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고요. 물론 실적은 이제 거의 다 실적이 끝났고 이번 주에도 몇 개 이번 주에도 남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지, 이거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최근 들어 관심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이 접어들고 있는 셧다운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우리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모든 웬만한 공항에서 10% 이상 무슨 결항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이 지금 지급이 안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심리적 소비자 심리 같은 것을 안 좋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 비행기 항공편 많이 감소 그 우려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들 이번 주에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클, 오클로, 코어 위브가 또 이번 주에 실적을 냅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 통과에도 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을까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월가의 경험처럼 일론 머스크의 그 1조 달러 급여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1조 달러 이제 보상안, 1조 달러는 게 이제 우리 그 보통 사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비이성적인 아마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조란 것도 뭐 천 몇백억도 이해가 안 되는데 1조 달러면 우리나라 어떤 지금 거의 1,450조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개인한테 보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뭐 안 하고 이러는데 어찌되었건 의외로요.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시간에서 1, 2% 정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만 전화를 드릴 때 속보성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3%대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하락 원인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서 추정하는, 분석하는 이런 거죠. 이런 보상안의 자체의 어떤 이슈보다는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내내 소위 그 빅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시장이 흔들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주 동반 하락의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다는 시각. 그래서 이 시각을 앞으로 먼 미래의 어떤 머스크 1조 원에 대한 보상안 자체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빠졌다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 더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그 도대체 그럼 이런 안을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은 다 다르실 텐데요. 찬성했다는 사람은 어떤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반대했냐는 것을 보셔야 될 텐데요. 찬성했던 측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 지금 소위 테슬라를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천재성이나 리더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혹시라도 이 사람 이 1조 달러의 보상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머스크의 성격상 나 그만두겠다 얘기하고 따로 또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일단 찬성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는 너무나 명확하죠.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통과됐다를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통과 이후에 월가는 어떻게 좀 반영했느냐.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심각했던 사람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이 되겠죠. 특히 리더십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을 주도했던 이사회 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위 최소한 7년 동안 정도 이상은 일론 머스크가 딴 생각을 안 할 거다. 이렇게 큰 보상을 줬으니까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다소는 뭐 상식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겠고요. 특히 AI라든가 지금
그 로봇, 소위 옵티머스 이런 걸 통해서 로보택시를 통해서 테슬라가 한 단계 성장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을 때 과연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은 역시 과도한 희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많게 25%까지 하면 물론 이제 상당한 높은 시점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는 분명하겠지만 희석의 요인은 분명히 있죠. 물론 이거 반대되는 논리는요. 희석을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까지 기존 주들은 돈을 다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그래 좋다. 일론 머스크한테 돈을 보너스를 더 줘도 상관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이 아무 먼 얘기서 문제 없겠지만 상당 부분 주가로 올라간다 하면은 분명히 거대한 소위 주식에 대한 희석에 대한 우려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좋으나 나쁘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언제보다 정말 이들의 목표 최소 조건 뭐 5가지, 6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다 달성하는 시점에 가면은 이거 조금만 더 좋아지면 갑자기 주식 수가 15%, 20%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주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더라도 5, 6년, 7년 후에 정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뭐 주가는 올라가서 좋겠지만 그 당시에 직전에 가면 상당히 우려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가의 시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란의 전과 후에서 바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 이런 최근 들어서의 그런 최소한 다시 한번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는 직전 직후에서 계속해서 레포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뀐 적은 없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는 $600로 월가 IB 중에서 최고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 자체로 인해서 금요일 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진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아무리 희석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먼 후의 일이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 생각만 해도 짜증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볼 필요도 없는 주식이다라고 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쉽지 않네요. 처음에 머스크 $1조 보상안 들었을 때 파격적이었는데요. 정치하지 말고 사업 본질에 집중해라 압박의 느낌이었는데 이번 이제 통과된 이후에 주가 향방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그 뉴스들 가운데 종목 뉴스를 좀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애플입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이을 차세대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로봇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것과 관련한 집중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네,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사실 한 2달 전에 블룸버그들에 관련된 기사를 해서 뭐 특집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기사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애플의 다음 주력 제품, 즉 뭐 공존의 역사를 가장 히트를 친 것은 그걸 아이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폰 이후에 차세대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40년, 물론 먼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15년 후에 되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300억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0억 정도 하면 얼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에 버금가거나 아주 잘 되면 아이폰보다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규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연간 $1,300억 이런 것은 그냥 중간값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목표, 에버리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도 아니고 가장 나쁜 경우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레벨로 자기네 생각했을 때 연간 $1,300억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계산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전체 시장에서 한 9에서 10% 정도 이거가 기본 에버리지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용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나 공장에서 일하는 걸 다 포함한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9%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은 미국 내 가구의 2% 정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서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2040년 되더라도 누구나 이걸 쓰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평균 판매 가격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30,000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을 때라는 얘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애플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왜 이렇게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모건스탠에서 중시하는 것은 역시 막대한 현금 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금 갖고 있겠고요. 대규모 설치 기반이라는 건 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활성화된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폰이 됐건 아이패드가 됐건 맥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한 23억 대 정도가 오늘 현재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재미나는 거 활성화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쓰시는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3억 대 정도가 활성화돼 있고 그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결국 애플이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기술도 충분히 축적돼 있다. 아시다시피 한 10년 동안 투자하다가 재작년인가 포기한 사업이 자율주행 자동차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이런 로봇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블룸버그에서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첫 번째 로봇은 사람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올려놓은 형이 되겠고요. 네네. 여기서 테이블 올려놓고 소위 아이패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형성돼 있으면서 수많은 집안일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주말일을 대신해주는 이런 것이죠. 육체적으로 대신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기사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할 때 보면은 요즘 보면 유튜브나 틀어놓고 음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도와주고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의 유저에 맞춰서 그분이 그 사람이 원할 만한 음식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고요. 여행도 맞춰서 짜주고 오늘의 할 일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그런 형태의 로봇이 먼저 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빠르면 내년, 후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먼 얘기 제가 애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먼 얘기고 현실성이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못할 것 같고요. 로봇 하면 옵티머스가 최고다, 누가 최고다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애플을 지금 당장 이 기사 모건스탠에 따라서 2040년을 바라보고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투자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관련된 이 시장이 커진다는 확신, 특히 내년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2030년에 가면 가장 좋은 것이 결국 물리적 AI,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종목을 톡 집어서 대응하기보다는 ETF를 하시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ETF를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네.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종목이나 구성을 좀 더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RK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의 ETF가 ARKQ란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해갖고 이름은 아마 가장 극명하게 잘 지은 것이 HUMN ETF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 따온 HUMN ETF가 있겠고요. 또 우리는 가장 많이 알려진 ETF 중에서는 로봇에서 BOTZ ETF가 있거든요. 보죠. 이런 3개 정도에서 더 있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스타디해 보시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ETF나 그런 트렌드는 워낙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차세대 고성장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ETF 쪽으로 오히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쪽이었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메타 볼 텐데요. 자, 메타 실적 발표 주가 급락 괜찮다. 바로 물음표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7%나 빠졌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네, 다른 일부에서는요 최고의 매수 기회를 보고 있다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국내 주식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불과 이제 한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맥7 중에서 가장 재미없던 주식은 테슬라였고요. 그다음 이제 애플이었죠. 그리고 알파벳도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아마존도 최근까지 재미없었는데 네. 최근에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올해 한 3, 4월까지는 가장 강했던 주식이 메타인데요. 메타가 최근 들어서 실적 바로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긍정적 실적을 발표했지만 과도한 어떤 투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얘기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얘기를 누가 얘기했다? 바로 저커버그가 지나칠 동안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무려 17%나 급락했고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면 거의 매일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양봉제약은 음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 시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섣부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 나쁘게 외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커버그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커버그가 적극적으로 인적 조정을 계속 한다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은 줄여놨는데 알고 보니 AI 쪽에서는 투자를 더해서 지금 사상 최대 인원인 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있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서 다시 인적 조정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국 효율성 있게 얘기를 할 것이다. 효율성 있는 경영을 할 것이다. 마치 한 4, 5년 전에 메타버스 때문에 주가가 $80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화려하게 부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커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한때 한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맥7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거,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은 알파벳이었는데요. 요즘 알파벳이 시장 평균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3조 시가총액 3조 4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가장 고평가된 건 누가 뭐래도 테슬라가 되겠고요. 가장 저평가된 것은 메타 플랫폼이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메타 플랫폼은 살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이 회사가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보시면 한 10대구간 내렸고 지난주에 가고 딱 한 군데가 UBS가 올려놨거든요. 그만큼 목표 주가는 많이 내렸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 정말 장기적으로 한번 보실 분들은 조금씩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쉽고 흥미있게 전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